자, 잘 쓰셨죠? 예, 12번부터 다시 보도록 하죠. 다음은 지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필지마다 지번을 붙여 구분하는 이유는 독립성, 특정성, 기준성, 주소표기의 기준, 토지 소재 파악이 용이하게 하여 방문이나 우편 배달 등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뭐 좋은 말 나와 있고요. 한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 굿. 굿. 영어로 굿. 스페링은 GUD. 예, 자, 2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번의 부여 방법은 사행식, 기후식, 단지식, 도엽단위법 등이 있다. 맞습니다. 농촌지역은 사행식을 많이 쓸 것이고, 기후란 얘기는 홀짝홀짝을 부여하는 게 기후식이고,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가 기후식 체계죠. 그 다음에 단지식은 블록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도엽단위법과 지역단위법의 차이점은 지번 부여 지역이 넓은 지역은 도엽단위법, 좁은 지역은 지역단위법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도엽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계동이 1동, 2동, 3동이 있다 할지라도 통째로 같이 부여하다 보니까 세 번에서 부여하는 것이 내용이므로 도엽단위법이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조사 사업 당시 지번의 부여 방식으로 사행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지금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는 택지 지역에서 통신이 가장 편리한 지번 부여 방법은 단지식이다.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기후식이죠. 도로를 중심으로 한쪽은 홀수만 한쪽 짝수만 부여하는 것이 기후식이니까 4번은 잘못된 말이고,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해야 하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야 한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4번입니다. 13번의 경우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나라 건 아니니까. 14번 측량 수로유사 및 지제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해야 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맞았나요? 맞았죠? 왜 갑자기 조용해지셔? 쉬는 시간에 꿀 드셨어요? 자, 술 먹었나요? 뭐 먹나요? 술 먹은 다음날 아침에 꿀물 말고 아침에 해장국 먹지 않아요? 속 푼다고? 아닌가? 해장국에다가 들깨 넣어 드시면 안 돼요. 술 먹은 날 들깨 넣어 먹으면은 술이 들깨. 그래서 해장국에는 들깨 안 넣어 그냥 먹는 거예요. 자, 이번도 추웠어요? 자, 그냥 얼어버렸네. 자, 두 번째.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 사이에 작대기 표시를 연결한다. 이 작대기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맞았나요? 맞고. 세 번째가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인접 토지 본본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 여기 틀렸네요.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지번 어떻게 부여하더라? 이때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해 부여하는 거지 인접지 본본에 부번 부여하는 게 아니니까 틀린 말입니다. 3번은 잘못된 말이에요. 어떻게 부여한다고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다 보니까 원칙은 종전 지번은 본본만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인 거지 인접지 본본에 부번 주는 게 아니니까 3번은 잘못된 말이고, 4번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본의 다음 순번부터 본본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요거네요. 신규 등록 전환할 경우에 대상 토지가 제일 마지막 지번 최종 지번 토지와 인접한 경우는 이때는 최종 본본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본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맞았고, 5번의 경우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여기 나와 있네요. 축협 변경 마찬가지로 행정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는 지번 어떻게 부여해라?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을 하니까 맞는 말이 되어서 틀린 것은 3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지번 부여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 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맞고. 두 번째,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인접 토지 본본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규 등록은 인접지 본본에 부번을 부여해라. 맞고요. 3번의 경우는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여기까지 맞았네요. 나머지 필지 지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이게 틀렸죠? 최종 본번이 아니라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니까 3번은 잘못된 말이고, 4번의 경우는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여러 필지의 경우도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만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맞았고. 5번의 경우 합병의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대하여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맞았나요? 합병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주는 겁니다.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3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번은 좀 쉬운 거니까 풀어보시고, 너무 쉽네요. 17번, 지제에 관한 법률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반대로 되어 있죠. 북서에서 남동이고. 두 번째,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임자가 아니라 산이죠, 산. 세 번째, 지번은 본본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번 사이에 착대기 또는 의로 표시한다. 틀렸네요. 표시는 뭘로 하는 것이고, 칠판에서 표시는 작대기로 하는 것이고, 읽을 때는 의로 읽는 거, 얘는 표시하는 게 아니니까 틀린 말이에요. 표시와 읽는 게 다르기 때문에 구별시키려고 표시는 뭘로 하셔라? 짝대기로 하시고, 읽을 때는 의라고 나눠드린 겁니다. 3번 틀렸고. 4번,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이건 하저가 없네요. 하나는 분할 지번 그대로 주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정확하게 맞고요. 5번의 경우는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 대상 지번 중 후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아이고 날라가 버렸죠. 후순위가 아니라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잘못된 말이고 맞는 것은 4번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다음은 지번부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합병의 지번부여 원칙은 합병 전 선순위 지번 또는 본번만인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사용한다. 잘못된 것 같고. 두 번째, 토지구역 정리사업. 앞으로 뭐라 그랬어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지역 지번부여 원칙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으로 지번을 설정한다. 맞고 원칙이고요. 3. 분할의 지번부여 원칙은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쓰고 나머지는 지번부여 지역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을 사용한다. 맞았나요? 이 말이 나와야죠.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니까 최종 본번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고, 최종 본번은 2번 나오는데 여기 나와요. 여기 최종 본번 한번 나오고, 오케이? 저 끝에 한번 나와요. 여기서 마지막에. 분할은 하나를 기억하세요. 분할을 할 때만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을 헷갈리지 마시란 얘기예요. 요거 하나만 이상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4번이 신규 등록 지번부여 원칙은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맞고, 등록 전환의 지번부여 원칙은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맞았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죠. 19번은 읽어보시고, 20번의 경우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임자가 아니라
산자를 붙여야 될 것이고 2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반대로 되어 있죠. 북서에서 남동으로. 세 번째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최종순위가 아니라 최선순위예요. 최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니까 최종은 제일 마지막 번을 의미하는 거니까 잘못된 말이고 4번이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 안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을 주는 게 원칙이다. 맞고 5번은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지번대장이 아니라 결번대장입니다. 죽는 번호를 결번이라고 부르고 그 번호를 모아놓은 대장이 결번대장이 돼 보관영선 소관청에서 영구히 봉헌하게 됩니다. 틀린 말이고 맞는 말은 4번 외에는 없어요. 21번의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에 무엇에 의하여 부여하는가? 여기서 공사 준공 전에 미리 부여할 때는 뭘 따라 부여하실 거? 도시개발 사업 계획도로 부여할 수 있으니까 답은 사업 계획도가 답이 되므로 2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2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의 부여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맞고요. 두 번째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하며 모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야 한다. 맞았어요? 네, 맞고 모든 임야대장 산자가 붙어야겠죠. 토지대장은 아라비아 숫자로 나올 것이고 세 번째가 지적소관청은 요거 2번 설명 다시 드릴게. 맞는 말인데 2번을 찍어서 틀린 사람 되게 많았어요. 이게 15회 때 기출 문제인데 아라비아 숫자로 만 표기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만? 갸우뚱하면서 아닌데 여기 짝대기가 있는데 짝대기는 숫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고 그러고 2번 찍어 틀린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의제기 해달라고 요청 들어와서 어떻게 해줘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지 만자가 없지 않느냐. 틀린 말이고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기호 아니냐.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지문이라고 이의제기 들어갔더니 안 받아주더라고. 안 받아주고 밀어버리면서 그냥 틀린 말은 아니래요.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가지고서 그냥 밀어버렸는데 이게 15회 때 문제예요.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바꾸면 만자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법조문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어쨌든 맞다고 체크가 되어서 출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번부여 지역 안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정확하게 되고요. 4번이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 지역 안에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맞았나요? 이건 이의규정 맞고 5번이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사업 등 신고 시 제출한 지번별 조서에 의한다. 지번별 조서가 아니라 뭘 따라간대? 아까 왼쪽 문제에서 사업 계획도 아까 21번 문제 답이 사업 계획도는 사업 계획도로 미리 부여하는 거지 지번별 조서가 아닙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23번은 생략하고 24번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것도 신규 등록 등록선 예비 규정 맞고요. 두 번째, 분할의 경우 분할 후의 필지 중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맞고 세 번째, 신규 등록의 경우로서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번번에 다음 번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해야 한다. 틀려버렸네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접해 있는 경우는 최종 번번 다음 번호부터 번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번번의 부분을 또 주는 게 아니니까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 번번 다음 번호부터 번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해야지 번번의 부분을 또 주는 게 아니니까 3번은 잘못된 말이고 4번의 경우는 합병의 경우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맞았나요?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안에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25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6번도 생략하고 27번을 볼게요. 26번 봐드릴게요. 그냥 27번 대신에 다음 결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지번 부여 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 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소고에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맞았나요? 맞고 두 번째 결번대장은 반드시 토지 및 임야대장별로 구분 작성해야 한다. 맞고요. 세 번째 합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번이 발생한다. 맞고 그 다음에 4번이 지번부여 지역 내 말소된 지번은 그 지번부여 지역 내에서 절대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절대란 말은 없습니다. 원칙은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사용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전체적으로 지번을 다시 부여할 때 뭐 개발 사업이 들어왔다거나 축척 변경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다시 쓸 수 있는 건 예외 규정입니다. 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그래서 절대로가 아니라 예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29번 문제 보니까 폐쇄 또는 말소된 지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동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지문상에서 지적 5번이 답인데 맞는 것만 봐드릴게요. 지적 확정 측량, 축척 변경, 지번 변경이 있는 경우는 다시 쓸 수 있어요. 본문만 쓰는 경우는 본문만 끄집어내 다시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 등 시한 지역은 다시 사용하는 예외가 만들어지므로 26번에 절대로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분할과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결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인데 그럼 결번 발생하지 않는 건 몇 개가 있을까? 토지동 사유 중에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3개예요. 일단 신규 등록 결번 발생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이제 분할은 결번 발생할까요? 얘도 번호 분류할 수 있지 번호 죽일 건 아니란 얘기고 하나가 이제 지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목 변경도 지목 바뀌는 것뿐이지 지목 바뀌는 게 아니다 보니 결번 발생하지 않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럼 요 세 가지 결번 발생하지 않는데 또 이비근지라는 게 물어는 봐야겠네요. 어떤 게 죽는지 성격이 못 돼가지고서 그럼 신규 등록 결번 발생하지 않겠죠? 그죠? 그럼 등록소관 결번 발생할까요? 어떤 번호 죽을까? 예? 어떤 번호 죽을까? 아니 임야대장, 임야도를 토지대장 주소로 옮기는 게 등록소관인데 어떤 번호 결번이 생기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죽는 번호는 이렇게 산자 집번 그 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산 10번지가 있다가 얘를 없애버리고 인접지 보면 9번 다시 부여했잖아요. 그럼 산자 집번은 결번. 오케이? 그럼 분할하는 경우는 나눠서 다시 부여하는 번호 죽일 이유가 없다. 그러면 합병할 때는 어떤 거 사용했어요? 선순위. 반대로 후순위 집어는 8번. 거꾸로 하면 되니까 반대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어떤 거 사용했어요? 종전 지번 중 본문만 썼죠? 종전 지번 중 부번은 8번. 오케이? 그럼 이 세 가지 어딜 따라갔어요? 여길 따라갔잖아요. 그럼 종전 지번 중 뭐가 죽어? 전부 다. 부번이 결번. 이렇게 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번 외우는 게 아니라 결번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원칙만 이해하시고 거꾸로 하시면 돼요. 합병은 지번 어떤 거 썼어요? 합병할 때 지번은 원칙은 선순위 썼잖아요. 후순위 지번은 결번 죽어야지. 그럼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썼잖아요. 부번은 죽어야지. 이렇게 풀고 나가면서 죽는 번호 이해하시면 여기 뭐 외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결번 발생하는 거 안 하는 거 구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27번은 지금 설명드린 거 잡아내시면 답이 될 것이고 빼고 풀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28번의 경우는 26번 1번 답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26번의 문제 1번 답이죠? 1번 맞는 말이죠? 아니 뭐 내려오면서 까먹으셨나? 자 26번 1번 맞는 말이었었잖아요. 그게 지금 28번에 내려와서 고르면 똑같은 말이 1번의 답이란 얘기예요. 네, 그 똑같은 거 나온 건 따로 볼 필요 없고요. 29번도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여기까지가 집어넣은 문제인데 10번은 뭐 여러 개 풀어봤지만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법대로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외우면 답이 똑 떨어져요. 10번은 못 외우면은 다 번번이지 부분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러니까 외워놓으시면 답이 똑 떨어질 부분이니까 여기는 반드시 외워놓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 30번 지목 문제 나오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현재 채택하고 있는 지목의 유형을 물어봤습니다. 지목을 채택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토지 생김새 보고 정하는 지형 지목이 있고, 토지 성질 보고 정하는 토성 지목이 있고, 용도 보고 정하는 용도 지목이 있는데 우리 지목 용도 지목입니다. 그래서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용도 지목이므로 용도 지목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고, 2번은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너무 쉬워서 다음 중 28개 법정 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주유소 있나요? 주유소 있어요? 제가 알기로 주유소 용지가 있는 거예요. 주유소가 있는 게 아닌데. 철도 용지 있어요? 수도 용지 있어요? 주차장 있어요? 네, 양어장 있나요? 근데 주유소 용지이지 그냥 주유소는 아닙니다. 그냥 여기다 써두세요. 가로 열고 크크. 자, 그 다음에 33번 여기 기출문제 24일 때 다음 중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물어봤는데 1번 초지란 말은 뭘까? 지목이 초지 지목이 뭐냐는 얘기예요. 목적용지죠. 뭘 놀래기는 공부 안 했어요? 아예 지적법? 네? 지금 맨땅 헤딩하는 거예요. 자, 초지는 지목이 뭐다? 목장용지죠. 풀을 뜯어먹는 것은 개예요, 소예요? 소 사는 것은 목장이에요. 풀은 개가 안 먹어요. 선화지란 건 아예 지목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수지의 지목은 유지고, 어유 빙고. 근데 갑자기 목소리 커지셨네. 자, 확실히 그거 하나 하시다 보다. 자, 항만용지란 말은 없고 바다니까 빠져야 되고, 유원지는 지목 유원지가 있죠. 5번이 답이고, 34번은 생략. 넘어가서 35번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목의 설정 방법은 지목 법정주의, 일필 일지목의 원칙, 주용도 추정의 원칙, 등록 선호의 원칙 줄쳐놓으시고 등록 선호 원칙만 줄쳐놓으시라는 얘기예요. 등록 선호 원칙만 줄쳐놓으시라고요. 따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지금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 불변의 원칙 등을 적용한다. 이게 맞는 말로 체크가 돼버렸는데 이것도 이적이 들어갔던 문제입니다. 2003년까지는 이제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 용도에 겹치는 경우에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두 개 이상 용도에 겹치는 경우는 이 지목 어떻게 정해질 것이냐 해서 2003년 이전까지 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용도 경중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거 등록 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법적으로 2003년도로 없어졌는데 이거를 2005년도인가 출제를 했어요. 해가지고서 잘못된 거 아니냐 이의적이 들어갔더니만은 또 안 받아주더라고. 미치겠어 내가지고. 잘못된 거 받아줘야 되거든요. 자기 잘못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 안 하고 밀어버렸는데 지금 이건 삭제된 규정이에요. 없어진 규정입니다. 법조문상에서. 이게 뭔 말이냐? 용도 경중이라는 것은 하나의 필지가 두 개에서 용도에 겹치는 경우 어떤 걸 따라가느냐? 용도가 더 중요한 걸 따라간다. 용도 경중인데 예전에 있던 제도가 여기가 도로고 여기가 철도용지예요. 그럴 경우에 기찻길일 경우 여기 지목이 뭡니까? 물어봐도 거예요. 여기 시험 문제 여기 기출 문제 옛날에 도로예요, 철도용지예요. 왜 철도용지라고 그래요? 왜 철도가 더 중요해요?
철도가 어떤 역할로 이용이 돼요? 도로는 밑으로 아, 빠져.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요. 제가 용도가 중요한 걸 따지라 그랬잖아요. 밑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도 보고 따지라 그랬으니까 철도의 기능은 뭐예요? 교통, 화물 운송 아닌가요? 맞죠? 그럼 도로도 교통하고 화물 운송 아니에요? 근데 철도용지라 그럴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로를 지키는 간수는 없어요. 철도길을 지키는 간수는 있어도. 건널목에서 기차 지나가면 내려서 이렇게 깃발 드는 사람은 있지만 도로를 지키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농담한 거고 철도용지 요거죠. 국책 사업이니 그래서 요게 철도용지다 그래서 용도가 더 중요한 걸 딱 보고 따져라. 그래서 철도용지로 한다는 게 있었고 요 말 이해 갔어요. 요게 이게 이원칙이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등록 선호란 얘기는 등록을 어떤 걸 먼저 했냐 뭐 따져라가 이게 문제인데 그럼 제방을 등록한 다음에 제방을 제방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 제방 위 도로 만들어 놉니다. 왜 춘천 가면 의암댐 같은데 댐 위로 도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등록을 제방부터 먼저 했어요? 도로부터 먼저 했어요? 제방을 먼저 등록했죠? 이 땅은 지목이 제방에다가 이게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저 고양시쯤 위에 올라가니까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 프리웨이라는 도로가 있어요. 프리웨이. 자유로. 참 어려운 용어였어 진짜. 그 자유로 거기 뭐로 만들었느냐? 거기 임진강 뚜게 만드는 도로예요. 임진강 뚜. 그럼 임진강 뚜는 제방이죠? 도로를 만드는 게 거기 지목이 뭘까 그러면? 제가 자유제방을 해서 자유로라 그랬어요 금방. 자유로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목은 도로가 돼야지 자유로라 그랬으니까 여기랑 또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싹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리고서 다시 내가지고서 맞다고 해가지고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재기들한테 안 받아주더라고. 어쨌든 지금은 이거 법에 안 나와서 적용 사례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걸 줄쳐놓으시란 얘기예요. 왜 그럽니까? 물어봤더니만은 법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거는 실무상은 지금도 적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실무상 얘기지. 우리가 배우는 법을 배우고 실무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건 눈에 오면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오면 귀걸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간에 맞는 질문은 나왔는데 알고 가시자고. 등록순 원칙은 현재 법에 규정된 원칙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 당시에 최초 지목은 18개로 구분하였으며 현행 법정 지목은 28개로 구분한다. 현행 지목 28개 맞나요? 옛날에 토지조사할 때 1910년도에 18개 있는 거 맞아요? 모르죠? 네, 시험 내면은 항상 맞는 말이 있어요. 항상 맞는 말은 옛날 얘기 다 맞는 말이에요. 옛날에 이랬던 적이 있었다가 다 맞는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시험을 낼 때 현행 법조문만 내게 돼 있으니까 옛날 걸 내게 되면은 맞게만 내지 틀리게 되지 않으니까 옛날에 이랬던 적이 있었다가 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목은 토성지목, 지형지목, 용도지목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법정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른 용도지목이다. 맞고 4번이 소방관계법규에 의거 설치된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시설의 부지 지목은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잡종지입니다. 잡종지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지목은 잡종지로 한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목 27개 배울 당시 안 배운 사항이 나오게 되면 전부 다 잡종지이지 주유소용지 아닙니다. 틀린 말이고 5번 종교단체 법인 설립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종교집회장이나 수도장을 건축하여 사용 승인된 경우에 지목은 종교용지다. 사용 승인 떨어졌나요? 예, 그럼 지목은 종교용지로 한다. 맞고 그 다음에 36번의 경우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해야 한다. 다음 중 지목의 부호 연결이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지목이 나오는 장본은 지목은 4개 장본에 나옵니다. 지목을 등록하는 장본은 토지 내장에 지목 등록하게 되고 임야대장 지목을 등록하는 장부가 될 것이며 또 나오는 것이 지적도하고 임야도에서 4가지 장부에 지목을 등록하게 되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지목의 경우는 정식 명칭 기재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잡종지일 경우는 잡종지라고 다 적어야 되고 약칭으로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지목은 지적도 임야대 기재할 때는 정식 명칭이 아니라 부호로 기재하는데 원칙은 부호는 머릿글자가 원칙이어서 두 문자를 채택하는 것이 원칙이고 두 문자라는 잡종지의 경우는 뭐를 따야 될까?
잡을 따야겠죠. 한 글자만. 예외적으로 두 번째가 아니라 차 문자 따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는데 차 문자의 경우 하천의 경우는 천을 땁니다. 유원제의 경우는 원을 따야 되고 공당용제의 경우는 장을 따야 되고 주, 차, 장의 경우는 차를 따는 것이 이 네 가지 차 문자예요.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24개는 전부 다 머리 글자입니다. 네 가지를 외울래? 24개를 외울래요? 4개가 낫겠죠? 이 4개를 뺀 나머지 24개가 머리 글자니까 4개는 기본적으로 외워놓으시고 이것도 시험에 낼까요? 네? 4번 내서 기출문제 최근에. 그러니까 4번 나온 부분이니까 이거 나오면 보너스 문제예요. 이거 틀렸다가는 접시 물 떠봐야 돼요, 진짜로. 여기 바켓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이거 반전이 이거 외워놓고 넘어갈 부분이고. 문제 36번 1번에 철도용지는 철을 따십시오. 맞았나요? 정답이 1번이고. 공장용지는 공을 딸 게 아니라 장을 따야 되죠. 주유소용지는 유를 딸 게 아니라 주를 따야 되고. 그 다음에 목장용지는 장을 딸 게 아니라 목을 따야 됩니다. 왜 또 틀렸어요? 목장용지 뭘 따야 돼요? 목을 따야 되죠? 그 다음에 양어장의 경우는 양을 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말은 1번밖에 없고요. 37번은 생략하고 38번은 아예 보지 마세요. 38번은 39번 보도록 하죠. 39번에 38번 아예 보지 마세요. 했습니다. 39번 다음 설명 중 지목을 설정할 때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1번 공장용지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의 부속시설물은 공장용지에 포함한다. 우리 옛날에 배울 때 지목 공부할 때 어디 안에 뭐 그러면 다 뭘 물어보는 게 문제라 그랬어요? 앞에 거라 그랬죠? 앞에 거 답에 뒤에 거로 푸는 거 3개 있다고 배웠어요. 과수원 안에 주거용 토지는 대. 목장 안에 주거용 토지도 대. 묘지 안에 건축물의 부지 대. 요 3개만 안에 것이고 나머지 다 앞에 거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고속도라는 휴게소 부지는 도로, 그 다음에 종기용지 안에 사적지도 종기용지, 유원지 안에 숙식시설, 유원지, 공장 안에 주유기, 공장용지, 어디 안에 먹으면 다 뭐가 답이다? 앞에 게 답이에요. 1번 지문의 경우도 공장용지 안에 뭐가 있대? 의료시설이 있네요. 지목 뭘로 가더라? 공장용지고. 이번에 과수원 구역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에 포함한다. 과수원이 아니라 대로 가야겠죠. 2번이 답이고. 세 번째 학교 구역 안에 있는 유적과 기념물 부지는 학교 용지에 포함한다. 빠졌네요. 공원 구역 안에 있는 고적과 유적의 부지는 공원에 포함한다. 맞고. 아파트 구역 내 도로의 부지는 대로 포함한다. 맞았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항상 뭐 기억하시라고요? 어디 안에 뭐 그러면 항상 앞에 게 답이에요. 뒤에 거푸는 몇 개 있다고요? 3개. 과수원, 목장, 묘지고 양입지 제한을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자연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지목을 물어봤는데, 자, 공원 정하는 법률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공원이라고 저희는 다 공원이에요. 다 공원이지만 공원이 아닌 게 2개가 있어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가 이제 헷갈리는 것이 자연공원법상이라는 법이 있는데 자연공원법상 결정고시가 공원이 된 경우에 이때 지목이 뭡니까요? 이때 지목은 임야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원이라는 것은 국립공원, 그 다음에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 같은 게 이런 것들은 자 지목이 임야란 얘기입니다. 그럼 설악산 국립공원은 지목이 임야이지 공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법? 지금 나온 법률이 자연공원법상 공원은 지목이 뭐다? 임야고 또 하나 외울 것이 묘지공원은 묘지입니다. 그럼 저 공부할 때 배우신 공원이 많을 거예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 다 공원이에요. 다 공원인데 2개만 공원이 아니에요. 자연공원법상 공원은 뭘로 가고? 빨리 외치세요. 임야. 묘지공원은 묘지로 가다 보니까 2개는 지목이 공원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공법, 국계법상 자연공원은 이게 도시자연공원이에요. 지목은 뭐가 될까?
공원이 되겠네요. 이 두 개가 아니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1번. 다음은 지목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맞았나요? 맞고. 두 번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맞고요. 세 번째,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소규모 수로 부지는 국어죠. 잘못됐고. 그 다음 바로 나오네. 4번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고시 된 토지 중에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정확하면 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이에요. 정확하면 도시자연공원은 공원으로 하며 묘지공원은 묘지로 한다. 맞았네요. 공원 아닌 거 두 개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묘지공원은 묘지, 자연공업성공원은 임야. 그 다음에 5번이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에 미흡한 정구장,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 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체육용지로 보지 않는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42번. 다음은 지목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설치된 유리온실, 고정식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상, 버섯 재배사, 망실 등의 시설 부지는 전 또는 답을 한다. 농작물 경제 목적이라는 얘기는 농사 목적이니까 지목 전 또는 답을 한다. 맞고요. 두 번째,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를 한다. 맞고. 세 번째,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국어로 한다. 소규모 수로 부지 국어 맞았나요? 맞고. 그다음에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소음시설 등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보지 않는다. 맞았네요. 그럼 뭘로 봐야 돼요? 어디 안에 공장 안에 주유시설은 공장 용지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이 일반 공중의 복원,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유원지가 아니라 공원으로 결정고시 됐으니까 지금 뭐가 돼야 될까? 공원으로 가야겠죠. 공원. 그래서 유원지가 아니라 5번 공원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43번. 현행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다음 중 지목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번이 물을 대지 아니하고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맞고요. 두 번째, 고속도로 휴게소의 지목은 도로로 한다. 맞고. 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연왕골이 자생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맞고.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 휴양지 내 야영장으로 조성된 토지는 유원지로 한다. 이게 틀린 말인데 농어촌 휴양지 내 야영장 물어나 보자고요. 그러면 농어촌 휴양지역 내 야영장이라는 얘기는 야영장을 물어본 거예요? 휴양장 물어본 거예요? 네? 뭐 물어본 거예요? 야영장 물어본 거예요? 휴양장 물어본 거예요? 어디 안에 뭐 물어보는? 휴양장 물어본 거예요. 휴양지요. 지금 물어본 문제가 야영장 물어본 문제가 아니라 아까 공장 안에 있는 주유기 물어본 거예요? 공장 안에 걸 물어본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이란 얘기예요. 휴양지역 내 야영장은 휴양지역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지금은. 그럼 휴양지역은 어디 속해 있던가요? 속하지 않잖아요. 지목은 잡종지란 얘기예요. 잡종지. 어디 속해 있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 4번은 잘못된 말이고 학교 시설 구역으로부터
떨어진 실습지, 기숙사 사택 등의 부지는 학기경지로 보지 아니한다. 맞고요. 다 별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44번 지목의 설정이 지목 문제 맞네 이거. 설정이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황무지, 습지, 모래땅, 자갈땅, 중림지는 임야다. 임야 어떻게 외우실 것? 지지지, 땅땅, 지지. 뭐라고요? 지지지, 땅땅, 지지,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까지를 임야로 보니까 1번 맞고요. 박물관, 극장, 도소매시장, 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시장이 잡종지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외시장 잡종지로 하지만 도소매시장 가보면 동대문 도소매시장 상점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상점이니까 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마장, 종합운동장, 스키장, 골프장은 체육경지다. 하나 빠져야겠네요. 뭐가 빠져야 돼요? 경마장이 빠져야 돼요. 경마장은 유원지입니다. 그래서 승마장, 경륜장이 체육경지고 경마장은 유원지예요. 그 다음에 4번이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야외시장, 비행장, 자동차 운전학원은 잡종지다. 맞았나요? 잡종지는 지나 땅으로 끝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야, 이제 신의 경제 들어왔어. 야, 잠자면서 대답을 했는데 맞췄어. 야, 잠자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건 진짜 신의 경제야. 자. 그 옛말에 입신 양면이라 그랬는데 이건 입신이에요. 입신이요. 좀 있으면 양면 하시면 돼요. 이제 이름만 알리면 돼요.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자, 어쨌든 맞췄어요. 자, 잡종지란 말은 지는 땅이란 말이 없어요. 뭘로 시작하느냐? 잘 들어보시면 대부분 이제 나올 텐데 갈대밭 주목은 잡종지고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연고조건 충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까지를 잡종지로 분류하니까 4번 지금 맞고요. 5번에 어린이공원, 걸린공원, 체육공원 전부 다 공원입니다. 틀린 것은 3번 경마장은 빠져야 돼요. 그 다음에 45번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46번은 금방 자동차 운전하고 지목은 뭔가요? 잡종지 4번이고 44번 생략하고 45번 보겠습니다. 45번 속리산, 법주사 내 국보인, 쌍, 사제석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 지목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뭐의 문제? 어디 안에 뭐죠? 어디에는 뭐라니? 뭐 물어본 거예요 지금? 석동 물어본 거예요? 법주사 물어본 거예요 지금? 법주사 물어봤죠? 지목은? 속리산 물어본 거 아니에요 지금? 법주사 절이니까 존경제가 돼야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네, 49번. 지목 어디까지 가나? 되게 많네. 나 지목까지 맞추고 쉬려고 그래요, 지금. 두 장만 더 하고 쉬자고요. 지목까지 단어 끝내려고. 그리고 면접 설명들이 면접 풀으려고 그래요. 자, 49번. 측량 수로지사 및 지제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한다. 유수하는 흘러가는 물 안에 요트장, 카누장은 또 흘러가는 물 물어본 거예요? 요트장 물어본 거예요? 요트장이 아니라니까. 어디 안에 모르면 항상 앞에 거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흘러가는 물은 자연에 유수가 있거나 그러면은 지목은 뭐가 될까? 하천이 돼야 되겠죠. 하천. 또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호두도 과일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과수원 배울 때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그랬으니까 호두도 과일이니까 과수원 맞습니다. 세 번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봉안시설은 전부 다 묘지고요.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성지가 아니라 공장용지가 돼야 되고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조 황무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로 가야겠죠. 맞는 말은 2번밖에 없습니다. 넘어가서
50번. 측량 수로지 3의 지제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산리 및 온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잡종지가 아니라 임의하고. 두 번째,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창고 용지를 한다. 오늘 혼잡을 데가 없네요. 정확하게 맞았고. 세 번째가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하다. 주거용 토지는 대로 빠져야 되니까 양립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유지로 한다. 유지가 아니라 인공적인 수로는 국어가 돼야 될 것이고,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광천지로 가야겠지요. 광천지. 그 다음에 51번은 풀어보시고요. 52번. 콩나물을 재배 목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부지의 법정 지목 설정이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콩나물을 재배하는데 어디서 나온 적이 있어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땅은 다 뭐다? 잡종지. 지목은 뭐예요? 잡종지입니다. 답이. 근데 자꾸 옛날에 또 어릴 적 생각 뒤적이면서 자기 판례가 나와요. 지금부터. 배원들 안 배운 거 나오면 못 찍어라. 잡종지 찍어라 그러면 답이 딱 맞아 떨어졌는데, 어릴 적 자기 판례. 우리 엄마가 옛날에 콩나물 공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5번 공장 찍어 틀린 사람 무진장 많았어. 1번 찍어서. 답은 뭐예요? 잡종지입니다. 그 다음에 53번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토지 이동 중 지목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형질 변경 등 공사를 완료한 토지는 건축 준공과 관계없이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배울 때 택지를 조성한 토지 지목은 대로 한다. 택지만 조성해도 건물 안 줘도 지목은 대로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 지적금 대지만 다루다 보니까 할 수 있다 맞고요. 두 번째, 축산복귀에 의한 메추리 및 꿀벌 등을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는 목적용지로 지목 변경할 수 없다. 이 지목 때문에 많이들 헷갈렸는데, 메추리도 가축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메추리를 먹어봤으니까. 근데 꿀벌도 가축인가 그래가지고서 많이들 고생해서 많이 하는데, 꿀벌도 가축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없다가 있다요. 가축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축산법 2조 1을 보게 되면 가축이라 하면 소, 낙, 말, 양, 개, 염소, 당나귀, 토끼, 사슴, 메추리, 꿀벌 다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식용 목적이면 다 뭐다? 목적용지입니다. 지렁을 키우는 경우도 목적용지예요. 지렁이 왜 키워요? 립스틱 만들려고. 낚시밥 만들 게 아니라 다 지금 목적용지예요. 그러니까 식용 목적으로 만드는 건 다 목적용지입니다. 근데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맞는 말이 되어서 2번에 답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그 어려운 15회 때 문제인데, 꿀벌이 가축인가 그래가지고 하늘도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꿀벌도 가축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토지 형질 변경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공장 용지로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다. 공사 끝났네요. 바꿀 수 있다 맞고. 4번에 농지에 창고를 건축하여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하였으나 농지 전용 허가서 등 관련 자료가 없을 경우 건축물 대장 등본에 의거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다. 건축허가 누가 내줬나요? 시군구청장. 지적소관청은 누구예요? 시군구청장. 그럼 지가 내준 허가를 가지고 창고 졌다는 얘기는 지목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으면 지목 변경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네요. 건축 허가권자와 결국은 지적소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지가 내준 허가를 통해서 건물 졌다는 얘기는 바뀐 거 자기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목 변경할 수 있다가 되니까 맞는 말이고. 주거지역 내 무허가 건물이 있는 지목이 전인 토지는 형질 변경 절차 없이 지목을 대로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대로 바꿔줬다가는 우리나라에 멀쩡한 땅 하나도 안 남아나요. 형질 변경 허가가 들어와야지만 지목을 바꿔주게 됩니다. 틀린 건 2번이 틀린 말이고 나머지 다 맞는 말입니다.
넘어가서 54번 생략하고 55번 한번 풀어보시고 56번 볼게요. 56번의 경우는 토지의 지목의 설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실외 기능 교육장을 갖춘 자동차 운전학원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아까 자동차 운전학원 지목은 잡종지 맞고요. 두 번째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여 민간 자본으로 건축된 역사의 부지는 대로한다. 맞았나요? 역사 부지는 철도용지죠. 서울역, 대전역, 부산역, 역은 다 철도용지입니다. 이 역사를 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죠. 성은 노시오, 이름은 숙자. 밤만 되면 잠자러 오잖아, 서울역에. 잘못된 거니까 역사 부지는 철도용지입니다. 이거 틀린 말이고 3번이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 놀이터는 유원지로 한다. 맞고요. 4번이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부지 인근 있는 경우만 주차장이에요. 부지 인근이 붙어 있는 경우 주차장이 아니고 부지 인근 떨어져 있을 때만 지목 주차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지 인근이 말이 있나 없나 잘 보시고 풀으셔야 됩니다. 5번이 육상의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부지는 양호장으로 한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57번, 58번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61번 생략하고 62번 볼게요. 62번 본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면적 들어가겠습니다. 측량, 수로주사 및 지저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 작년 문제인데 1번이 모를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당나무, 묘목, 관상 수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하자가 없네요. 1번이 답이고 2번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손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맞았나요? 광천지에서 제외죠. 제외. 송수관, 손유관들은 주로 잡종지로 분류하다 보니 광천지로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로 한다. 아파트 안에 있는 경우는 대로 편입, 공장 안에 있으면 공장지로 편입되니까 도로로 보지 않을 것이고 4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 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묘지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묘지가 되어야 할 것이며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국어로 가야 되니까 맞는 말은 1번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셨다가 면적 쪽 다시 보도록 하죠.